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나스닥 등등등등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우선 좀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이제 일드갭이란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 이제 M2 통화량 대비, 그리고 나스닥 대비, 코스피 대비, 코스닥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 증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는 일단 뭐 간단하게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현재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 뭐 S&P 장기 추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 뭐 코스닥, 이제 S&P, 뭐 나스닥 차트 살펴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시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주 여기 있죠? 네, 우리금융지주 좀 차트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냥 지금 좀 비파 반등 때 좀 투자를 했었던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일단 좀 매도를 했습니다. 좀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친한 지주나 이제 현대해상 이제 실질금리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좀 말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코스피 한 0.8%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코스피 200 차트인데요. 뭐 파란 색깔은 또 프로그램 매도 이제 고요. 순매도고요. 뭐 거의 프로그램 매매랑 유사하게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2,4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뭐 기관은 82억 매도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개인이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2,900억 매도,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한 3,700억씩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7,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 기관 한 370억 매수, 외국인이 한 77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이 한 1.6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뭐 기관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제 외국인 2.2조 매도고,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이다가 순식간에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한 3천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현물 같은 경우 연초 이후로 개인이 72조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적적인 수급은 뭐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도 수급 자체가 크게는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좀 이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단 1드갭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파란 색깔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인데요. 이거 1드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증시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인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이제 앞에 건 좀 짧은 시계열이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원래는 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부터 좀 약간 떨어져서 이제 움직이는데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고요. 보통 이제 패권 전쟁할 때 항상 1위국이 프리미엄을 받는 영향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뭐 결국 미중 정쟁이 지금 거의 끝물에 다가와서 끝나면 저는 미국의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역으로 이제 한국이 더 올라가는 장이면 올라간다. 이제 결국 상대적인 증시는 한국이 결국엔 더 나을 것 같다. 미국 대비로는. 근데 둘 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금리가 워낙 많이 지금 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 증시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은 특히 이제 한국 쪽은 더 커 보인다 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일단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이제 23조 8천억 정도 그냥 거의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증감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돈이 더 이상 못 풀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인다 인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같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서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 증시 살펴보면 S&P를 이제 M2로 나눈 지표는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다 컨버블 이후로 미국 쪽 지금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그 다음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18년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빠지고 있어서 좀 위험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립이나 미국 ISM, 뭐 ISM 비제조업 둘 다 봤을 때 이제 YOY로는 다 피크를 쳤다라고는 보여지고 다만 절대 금액 자체는 피크 치고 나서도 조금은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멘텀은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고점들을 이미 파란색으로 이렇게 넘었다가 한 750 정도 되는데 여기를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어서 이미 추세 자체는 이미 꺾였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S&P 봤을 때 과거 고점들 이미 다 넘어 있는 상태죠.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을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봤을 때 200일선 평균선 아직은 넘고 있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장기 추세는 보여지고요. 중기 추세 역시 아직까지는 넘지는 않아서 이동평균선을 120 이동평균선 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단기 추세도 50 이동평균선이 단기 추세도 아직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 이제 장기 차트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결국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IMF 이제 1998년 저점부터가 일단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의 2000년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까지 이제 거의 상승이 3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락 파동 자체가 횡보장이랑
좀 삼각형인 4파라고 보여지고요.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1, 2, 3, 4, 5는 한 파동이 끝이 났다. 이게 크게 1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중 무역 분쟁 A파, 그 다음에 이제 B파, 코로나가 C파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올라갔던 이 전고점까지의 파동은 코로나 이후로부터 아마도 이제 3의 1파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여기를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채널링을 해 봤을 때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사실 떨어졌죠. 그래서 채널링 상으로도 일단 뭐 파동이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은 들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3의 2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결국 랠리를 다시 하긴 할 것 같다.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위험해 보인다. 뭐 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이제 3-1파랑 3-2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코로나 여기 바닥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파랑 또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또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고점하고 고점 다운 거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하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결국 5파가 치고 나서 결국 이제 빠지는 파동인데 여기까지가 그럼 A파, 여기가 이제 B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아마 C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A파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B파가 나오고 나서 C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파 고점하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5파 고점하고 여기 B파 고점을 그어서 또다시 이제 A파 저점에다 그어봤을 때 여기 또 저점 다한 걸 봤을 때는 또 채널은 여기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뭐 주가 자체가 여기 채널을 다시 이제 뛰어넘었죠. 뛰어넘는 순간 일단 여기가 그럼 B파일 확률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B파가 결국 이제 온다고 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되돌림 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많이 이제 경향상 이런 경우가 많던데 한 406에서 422까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경로를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 뭐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든 결국 갈 것 같은데 일단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할 거거든요. 높은 확률로. 이제 11월이나 12월엔 사실 테이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까지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종료할 것이다. 뭐 거의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료를 하려면 결국 이제 11월에서 12월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1월에 발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시작을 하든 12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면 뭐 나중에 이제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질 금리 부분이 미국 쪽 특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전에 아마 이 비파가 끝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비파 나오고 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비파 나오고 나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비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그냥 비파의 끝이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안전해 보인다. 이제 뭐 썸네일 윈터 이즈 커밍 이제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대사거든요. 이제 항상 그 본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북부에 사는 이제 가문들이 항상 이제 윈터 이즈 커밍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충분히 좀 조심 이제 겨울 증시에 좀 겨울 이미 사실 코스피는 상당히 좀 겨울이 되긴 했죠. 사실 뭐 올해 상승한 건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사실 반납을 하다 못해 뭐 거의 더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살짝 뭐 올라갔네요. 뭐 거의 사실 오늘 올해 상승분은 다 반납을 거의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미 겨울은 왔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앞으로 더 큰 겨울이 사실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럼 겨울나기 위해서 왜 겨울나기 할 때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 괜찮은지 일단 뭐 차트로 말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번에도 얘기를 하지만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이제 그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뭐 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기업 실적 때문에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특히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근데 실적하고 주가가 딱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근데 이제 그 실적 사실 주가의 함수는 갑자기 얘기가 새는데 이제 주가의 함수는 여기가 이제 실적이고 실적 곱하기 이제 성장률 G 성장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R-G 이제 성장률 여기 할인율 이제 성장률인 거거든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결국 실적과 할인율과 성장률의 이제 복합적인 함수입니다. 이제 F라고 치면은 이 F 실적 할인율 성장률이게 되겠죠. 주가는 이제 이거의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아무리 뭐 최고 실적을 친들 주가가 이미 올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할인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세 개 다 복합적으로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근거를 사실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딱 최고 실적을 쳤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시장은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도 말하지만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효율적이진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는 그 순간의 이격을 이제 노리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노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싸게 산 거를 이제 순간 이격이 생겼을 때 싸게 산 거를 다시 이제 좀 비싸게 팔고 비쌀 때 팔고 아니면 적정했을 때 팔고 이제 비싸졌다라고 하면 또 사실 매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 뭐 가치 투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일단 뭐 추세를 안 봤는데 오늘 일단 또 기준선이 좀 내려오면서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좀 차트가 좋진 않아졌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환선까지 더 깨지면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결국에는 뭐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나 뭐 굳이 사실 이제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 라고는 뭐 저는 조금 약간 이제는 물음표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뭐 베타가 조금 높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일단 좀 안전하게 뭐 정리는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는 뭐 차트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이제 구름대 하단에서 일단 좀 막히고 있어서 일단 여기 구름대를 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이제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구간까지 오지는 않았나. 근데 추세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지만 이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 150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나스닥 살펴보면은 둘 다 이제 전고점은 넘었거든요.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S&P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 파동부터 S&P도 오랜만에 좀 살펴보면은 S&P는 뭐 결국 정말 이제 긴 파동, 정말 한 70년짜리 파동이 여기서 한 파동이 끝이 납니다. 5파가 끝이 나고요. 여기가 이제 A파 나오고 B파, C파, 코로나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A, B, C가 이렇게 딱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요. 양적 완화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파동이 이제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009년 바닥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3회1, 3회2, 3회3, 3회4, 그 다음에 3회5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딱 깔끔하게 사실 미국 쪽이 파동상으로도 훨씬 더 깔끔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딱 삼각형으로 보시면은 딱 4파 딱 깔끔하게 나왔고요. 코로나까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1, 2, 3, 4, 5회 딱 마지막 파동이다. 정말 또 엘리어트 파동상 완벽하게 사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이다. 5파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도 채널링을 해보면은 근데 다만 여기는 근데 사실 채널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남기는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 여기가 깨져야지 확실하게 A, B, C라고 알 수 있을 텐데 깨져야 이렇게 A, B, C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너무 멀기 때문에 좀 추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 사실 근데 5파의 고점에 거의 근접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MACD를 보더라도 이제 MACD 이미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죠. 3주봉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정말 미국 쪽은 그리고 더 위험해 보인다. 저는 사실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미국 쪽을 개인분들이 특히 이제 개인도 그렇고 뭐 기관도 그렇고 선호했던 게 뭐 당연히 거의 조정스러운 조정이 없었습니다. 2009년 이후로 코로나 잠깐 떨어진 이후로 뭐 계속 사실 랠리만 보였기 때문에 다행히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경험이 이제 20년인데 그 중에 10년간 거의 한 13년간 미국 주식이 랠리하는 것만 보니까 미국 주식은 그냥 오르는 주식이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뭐 사실 그게 이유가 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양적 완화였고, 근데 중요한 이제 그게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승했던 동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향후에는 딱 파동상으로도 이제 거의 정말 5파 고점에 왔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에 이제 5에 1, 2, 3, 4, 5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파가 상당히 짧았죠? 짧기 때문에 마지막 5파도 상당히 짧을 거고요. 마지막 이제 5파 안에서도 1파가 상당히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파도 상당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5파는 거의 다 와 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저는 정말 이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이게 1, 2, 3, 4, 5일지 아니면 이걸 1, 2, 3, 4, 5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아주 깔끔하진 않아서 결국 많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한 4,700 정도? 최대 한 3% 정도? 여기가 정말 저는 끝이지 않을까. 정말 많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계산치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일봉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5파를 한번 마지막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5파를 추정해 보면은 이제 보통 A파랑 같은 경우 아니면 A파에 한 61.8 정도인데 4,550이나 결국 4,720 정도 나오거든요. 4,550이면 거의 살짝 넘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룸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파동 추정치를 생각해보면 나스닥은 딱 1파랑 똑같은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15,750 정도 되거든요. 15,750 뭐 거의 다 왔었죠. 사실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 정말 위험한 구간까지 이제 정말 왔다. 여기가 이제 1, 2, 3, 4, 5여서 끝이 났냐? 아니면 이제 1, 2, 3, 4, 5냐? 결국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심지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1, 2, 3, 4, 5로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냥 1, 2, 3, 4, 5로 봐도 충분히 읽히는 파동이어서 물론 여기가 4여서 5로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완벽하게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은 정말 기나긴 랠리를 펼쳤습니다. 2009년 이후로 정말 제대로 된 조정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죠. 왜냐면 구름대 한번 보시면 구름대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고 거의 깨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조정이라면 이 구름대가 한번 깨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구름대 안이라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됐다. 파동 카운팅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정말 이제 썸네일처럼 Winter is coming. 정말 겨울이 오고 있다. 지금 당장 딱 겨울이 돼서 딱 동상에 걸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정말 털부츠랑 이제 털 모자랑 정말 이제 장갑과 핫팩과 여러 가지 정말 이제 겨울 준비를 지금은 이제 정말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렸던
조정이라는 게 결국 올라간 만큼 조정을 가는 거거든요. 미국 쪽이 좀 더 위험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질금리 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실질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고 치면은 미국은 여전히 낮은 실질금리로 매를 아직은 안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매를 맞으면 더 아파할 것 같다. 이제 더 떨어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오늘 증시 좀 빠지면서 결국 제가 구름대 여기 하단 부근에서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좀 반등은 했고요. 좀 올라갔다가 만약에 비파라면 좀 더 내려갈 것 같고, 비파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면 쭉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 26일 향스팬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좀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추세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 여전히 이제 저는 좀 미국 주식 특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뭐 일단 근데 다만 추세상으로는 문제는 없다 생각은 들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 같은 경우 여기가 그냥 이제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B파 정도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근데 다만 추세상으로는 뭐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26 아직 역전되어 있고 적어도 일단 구름대는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아직 전고점은 넘지는 못했지만 뭐 여기도 결과론적으로 전고점을 넘든 안 넘든 결국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넘더라도 마지막 오파였던 거고 넘지 않으면 그냥 A, B, C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파동에 둘 다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결국 단기적인 한 방이 있고 떨어지느냐 그냥 떨어지느냐기 때문에 계속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A, B, C 다음 이제 B인데 이 B가 뭐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게 B가 끝났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점점 조심을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결국 저는 이렇게 좀 더 빠지리라, 결국에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세 자체도 이제 여기는 다 역전되어 있고 기준선 방향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당히 중국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상으로 좀 어제 영상에 있어서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재차 이제 다시 전환선 기준선 상회에서 일단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달러 원은 뭐 딱 여기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여기도 좀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까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뭐 WTI도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문제는 없다. 근데 뭐 점점 좀 추세는 약해지는 것 같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실질금리는 더 떨어지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냥 뭐 좀 뭐 차익 실현 정도다라고는 보여지고 결국 실질금리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테이퍼링을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그래서 한 0에서 1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매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인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오늘 또 다시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뭐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고채 10년은 이제 거의 고점은 다 와간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이제 A, B, 이제 1, 2, 3, 4, 5로 뭐 거의 어디가 딱 고점이다 하긴 뭐하지만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조정을 좀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긴 전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1, 2, 3, 4, 5상 저는 좀 더 갈 것 같다. 종고점은 넘을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는 일단 지금 당장은 전환선 하회하고 있지만 저는 뭐 결국 테이퍼링 하면 뭐 순식간에 2%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120 이동평균선 깨지자마자 저는 좀 추세가 안 좋아 보인다 뭐 거듭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한 3.6%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딱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딱 떨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뭐 다만 뭐 좀 긍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제 종목에 대해서는 파동을 그렇게 잘 매기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이제 B, 여기가 이제 C다. 결국 떨어지는 파동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번 계산치를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제 채널에는 이제 키스코홀딩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C 파동을 한번 여기 5파 고점, A파
저점, 그 다음에 이제 비파 반등하고 나서 C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1배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한 18,250원까지 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요정도 앞으로 크게 많이 남진 않았죠. 한 요정도 빠져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 이미 200 이동평균선이어서 뭐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좀 나쁘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 이 코로나 저점부터 올라갔던 거를 만약에 이제 38% 되돌림한다고 하면은 17,700원, 뭐 최악의 경우에 62%까지 뭐 되돌린다 한다면 거의 14,000원까지도 뭐 빠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조정이 엄청 길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뭐 거래량도 터지고 오늘 뭐 개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창구에서 신안에서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슬슬 바닥은 거의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일단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아서,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안 파졌으면 좀 애매하긴 하고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제가 소량만 들고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일부 이익 실현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왔다가 여기 다시 이제 전고점 딱 하고 나서 긴 양 음봉이 나오면 이때는 거의 매도를 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저는 그렇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사실 이 데일리 거래량에서 사실 팔 수가 없는 물량이거든요. 제가 팔면은 아마 뭐 더 빠졌을 겁니다. 훨씬 더 빠졌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떨구면서까지 뭐 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나 뭐 회사 투자한 뭐 방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올라간 만큼 사실 또 조정을 보이고 건강한 이제 보통 뭐 유기농 조정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유기농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이제 좀 올라가는 상황이 뭐 당연히 이제 사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야 이제 사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뭐 몇 달 기다리는 건 저한테 뭐 일도 아니고, 저는 사실 몇 년 기다려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는 가정이 있다면, 물론 이제 몇 년을 기다린다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차트상 이게 그렇게 긴 조정 파동은 저는 아닐 거라고는 봐서 일단 뭐 저는 들고 있고, 뭐 가장 큰 거는 뭐 사실 긴 조정 파동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기서 기준선 깨졌으면 파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안 팔았다, 못 팔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뭐 바닥은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꼭 예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120 이동평균선이나 이게 기준선 방향 자체가 떨어질 때 선제적으로 팔고 재차 반등할 때 사는 게 뭐 저는 사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면 바닥일 것 같다인 거지 바닥인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손절 치고 나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할 때 들어가는 게 뭐 저는 사실 맞는 행동이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한 18,7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내재 가치로는 6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긴 뭐 근데 자사주 소각이나 뭐 결국 이제 뭐 무상증자 이제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리다. 주주 환원 정책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사항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그냥 이제 보합 정도로 끝이 났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오늘 현대해상을 샀던 거는 뭐 좀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단기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넘었다가 여기 이제 절대적 고점 치고 나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뭐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뭐 여긴 조금 저는 좀 장기적인 추세로 사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지금 상당히 좋죠. 네, 뭐 사실 여기도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뭐 일단 뭐 굳이 지금 볼린저 밴드 아직까지 타고 있는데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라고는 보여지고, 다만 뭐 언제든 여기도 조정을 보여서 이상할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단기 급등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오늘 증권주들 팔고 그냥 매수는 했고요. 이제 산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죠.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연두색깔이 기대 수익률인데요. 높을수록 좋은 거고 낮을수록 비싼 겁니다. 뭐 결국엔 사실 전 더 간다, 중기적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했었고, 뭐 우리 금융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은행 지주가 한 15%, 뭐 이제 대형사들 한 14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여긴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17% 이제 예보 오버행 이슈 있고, 이제 사실 분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두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좀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싼 구간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 이제 SK 하이닉스,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은행 지주 쪽이랑 한번 좀 보험업 좀 괜찮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면은, 뭐 하이닉스 현재 주가 한 1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절대적인 가치로는 좀 밸류에이션은 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상대 가치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절대 가치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게, 여기가 이제 워낙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 실적 변동성 보시면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제 5조에서 3조 됐다가 뭐 14조 됐다가 20조 됐다가 갑자기 3조가 됐다가 5조가 됐다가 뭐 들쭉날쭉합니다. 12조가 됐다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고요. 워낙 반도체 사이클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가 받는 건 있고, 그래서 사실 상대가치 평가가 여긴 전 조금 더 맞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 정도 기대 수익률 떨어지면 조정을 보였었고요. 이번에도 거의 어김없이 한 10% 정도, 10.5 정도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과거 고점들까지 간 건 아니어서 뭐 여기서 반등을 해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뭐 과거 내려갔던 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따라서 저는 뭐 손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과거 저점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는 좀 반등 추세인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일단 26일 횡스팬은 뭐 역전돼 있어서 뭐 저는 그냥 여기 이게 결국 이제 A파 다음에 그냥 B파 정도다 라고는 봅니다. 결국 다시 빠질 파동이기 때문에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1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한 60% 나오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주가가 뭐 좀 떨어졌다 반등하면서 뭐 반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주가가 워낙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비싸 보인다 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상으로는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이게 A, B 정도 반등하고 사실 결국엔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다만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뭐 다 호전돼 있고 구름대 하회하는 거 빼고는 추세는 좋아서 일단 뭐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전환선이든 기준선 깨지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좀 파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현재 주가 31,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좀 전산 장애도 있고 했었지만 뭐 사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저는 내재 가치는 훌륭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5.7%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실 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저는 그냥 A 뭐 B 정도 반등이다 라고는 보여지는데 다시 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해서 뭐 사실 지금 당장은 좀 추세는 안 좋아 보인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여기도 일단 사실 실질금리 인상을 피할 수는 없어서 사실 경기 방어주라 좀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좀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세가 좋아지면 사실 그때 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정말 길게 본다고 치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회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살펴보면 효성화학 현재 주가 거의 3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상은 여기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한 195% 정도 상승은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상대가치평가를 안 보여드렸는데 KT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도 빠지면서 주가도 빠졌지만 최근에는 기대 수익률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기대 수익률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ROE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좀 주가는 반등을 결국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급등을 했죠. 5만원에서 45만원이니까 거의 9배 올랐죠.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 수익률 내려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높아서 결국에는 더 갈 것 같다. 근데 다만 과거 대비 비싸진 거는 맞다 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효성화학 살펴보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딱 거의 교과서적인 지금 3산이긴 하거든요. 이 왼쪽 산, 중앙산, 오른쪽 산, 딱 이런 모양 패턴이라 사실 이렇게 반등 보였다가 좀 안 좋을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 사실 3산이 딱 천정형 패턴이거든요. 상당히 일단 차트상으로 안 좋아 보인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빨간 색깔 200 이동평균선 깨지면 그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준선을 이때 깰 때 아마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인지 아니면 구름대를 이렇게 깨질지 한 이때인가 이때쯤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매도를 혹시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매도를 하셔라. 결국 이제 깨진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미 깨진 상황이어서 여기도 추세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괜찮은 회사인데 일단 추세 앞에는 장사가 없죠. 키스코도 그렇고 일단 굳이 이제 소나기가 올 땐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페이스북도 사실 추세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사실 고점을 치고 좀 빠지고 있는 이제 200 이동평균선까지도 여기도 하회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굳이 이제 사실 이것도 그냥 기준선 빠지면 매도하고 늦어도 구름대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진 않았을까. 일단 추세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금융주, 특히 이제 우리 금융지주랑 이제 현대해상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좀 근거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아닌 건,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분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시계열이 긴 이제 신한지주를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현대해상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주가, 그냥 파란 색깔이 주가거든요. 파란 색깔은 주가 차트고, 이제 그거랑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 실질금리입니다. 이 실질금리. 이 파랑 색깔도 실질금리고 연두 색깔도 실질금리인데 좀 시계열이 긴 게 이 파랑 색깔이니까 여기가 지워서 안 나와 있네요. 이제 약간 회색깔? 이제 회색깔은 아니죠. 이 하늘 색깔? 이게 이제 실제 물가에서 뺀 실질금리인데, 보시면 거의 주가랑 이 회색깔 보시면 거의 동행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색깔이랑 이 파란 색깔이랑 거의 동행하거든요. 이 금융주는 정말 이 실질금리랑 매우 동행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실질금리 아직까지 엄청 낮은 수준이죠. 이제 요만큼 반등한 겁니다. 연두색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금융주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결국. 근데 이제 굳이 금융주를 사냐?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반문하셨죠. 너는 이제 증시가 계속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럼 금융주를 추천을 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항상 얘기드리지만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의 책임은 이제 개인에게 있고요. 투자한 본인에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천을 드리는 게, 왜냐면은 실질금리가 대부분의 주식한테는 안 좋습니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게 당연히 안 좋죠. 이제 아까 얘기지만 결국 주가란 이 실적, 주가가 아니라 이제 주가죠. 주가란 이제 실적을 결국 I-수치, 이제 할인율, 이게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 회사들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현대해상이나 신한주주 이제 결국 은행 쪽 업계나 이제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율이 주식이 이제 기대 실질금리가 높아질 때 할인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세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만 보시는 분들은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죠.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엄청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이유가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고 이제 그쪽은 또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냐? 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거든요. 사실 둘 다 지금이 거의 고점을 치긴 했거든요. 이제 향후에 이제 몇 년 만에 새로운 사이클이 오냐가 사실 주가를 결정짓는 거지. 지금보다 이제 내년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을 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은행 지주나 이제 보험 업계는 실질금리 이렇게 반등하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주가가 같이 가니까요. 실질금리랑 주가는 완전하게 동행하거든요. 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실질금리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갔고, 실질금리 내려갈 때 주가 내려갔고, 실질금리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갔고, 실질금리 내려갈 때 주가 내려갔고, 실질금리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갔고, 실질금리 내려갈 때 주가 내려갔고, 실질금리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갔고, 실질금리 이렇게 쭉 빠질 때 주가 내려갔다가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제 매우 심플한 거거든요. 당연히 실질금리는 플러스로 이제 계속해서 더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양쪽 하나가 끝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 뭐 그래서 나머지 주식들은 참 실질금리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투자를 아예 멈추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실질금리에 버틸 수 있는 오히려 실질금리에 좋은 금융주로 좀 대응을 하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은행 쪽 계열은 우리금융주주가 가장 싸 보인다. 좀 여러 가지 비경상적인 이유로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 좋아 보이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손보 중에서 가장 좀 이 MSCI에서 좀 편출이 되면서 가장 저평가가 됐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둘을 가장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지금 이제 좀 저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실질금리 상승이라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대응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이유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사실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튀고 있고요. BEI 물가를 좀 잡다 보니까 실질금리 이렇게 튀고 있는데 미국 쪽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주가가 사실 좀 힘을 못 받는 거고요. 근데 미국 쪽은 보시면은 미국 쪽은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이 BEI가 워낙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좀 괜찮았다. 근데 결국 테이퍼링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하고 나면 향후에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놔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채를 계속 사준다는 말이고 사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됐는데 안 사주면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사실 테이퍼링을 하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양적 완화를 안 하니까 물가가 기대되는 물가가 당연히 낮아지니까 BI는 낮아지면 쌍방으로 실질금리 이렇게 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한 1%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이때 증시가 버티기 힘들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사실 임계치를 넘어가겠죠. 이제 이러나 저러나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 이고 결국 좀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좀 조심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뭐 계속 사실 해지를 계속 그냥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제 멀지 않았다. 정말 멀지 않은 상황 좀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투자를 쉬는 것도 뭐 지금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융 쪽 사고 그냥 해지를 해놓는 게 뭐 저는 선물로 이제 해지를 하는데 선물로 해지를 해놓는 게 뭐 가장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키스코가 뭐 떨어져서 지금 막 해지가 이제 퍼펙트 해지는 안 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우리금융주주나 뭐 현대해상이나 뭐
키움 저번에 샀던 거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나름 다 반등을 잘 해줬기 때문에 사실 선물 쪽에서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해지한 게. 근데 이제 역으로 이제 키스코 보유분만큼 해지한 건 키스코는 쭉쭉 빠졌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이제 손실이지만 또 이건 뭐 제가 뭐 이제 거래량 없는 주식을 샀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당장으로는 뭐 저는 이제 금융주랑 이제 좀 해지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일단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서 방송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